퇴직하면 치킨집이나 해야지. 우리가 한평생 농담처럼 혹은 막연한 계획처럼 던졌던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 2억 원을 단 3년 만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 지역 외식업 점포의 평균 수명은 고작 2.8년에 불과합니다. 3년의 문턱을 넘는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에서 창업 3년 이내 60대 이상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1년에 1,000만 원도 채 벌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퇴직금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보루를 걸고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모든 것을 잃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된 한 60대 부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은퇴 창업의 냉혹한 현실과 우리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치명적인 함정은 무엇인지 그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려 합니다. 30년간 쉼없이 한 회사에 청춘을 바쳤던 김영수 씨. 그의 나이 63, 정년 퇴직하던 날 손에 쥔 퇴직금은 약 2억 원이었습니다. 묵직한 통장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지만 이미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니 이 돈만으로 부부의 남은 노후를 보내기엔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머리를 맞댄 그는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치킨집 프랜차이즈 창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가게 보증금으로 퇴직금 대부분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번화가에 깔끔한 간판을 내걸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름과 싸우며 땀 흘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개업 효과 덕분인지 그런 때로 가게가 운영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가혹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닭고기 값과 식용유 값, 여기에 배달 앱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버는 족족 빠져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깊어지는 경기 침체에 동네 손님들의 발길마저 뚝 끊겼습니다. 하루 매출이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조차 벅찬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3년의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부부는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공중으로 분해되었고 부족한 운영 자금을 메우기 위해 빌렸던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부의 이름 앞에는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가 붙고 말았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가 뛰어든 외식업, 특히 치킨집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선 대표적인 레드오션입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에만 60대 이상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 수가 무려 6만 개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극심한 경쟁, 즉 치킨게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음식점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습니다. 현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고 절규할 정도로 지금 자영업 시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퇴직금의 진짜 성격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퇴직연금, DB형이든 DC형이든 또 개인이 관리하는 IRP 계좌에 있는 돈은 사업 미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흘린 나의 피와 땀의 대가이자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나의 최소한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일시금으로 찾아내 가장 위험성이 높은 자산인 창업에 전부 쏟아붓는 것은 비유하자면 안전벨트도 없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인
분산 투자는 고사하고 가장 위험한 곳에 나의 전 재산을 건 도박을 한 셈입니다. 만약 김영수 씨가 그 돈을 안정적인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서 생활비로 활용했다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모든 것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김영수 씨 부부에게는 또 하나의 결정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소한의 방패막조차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유일한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도 그 안에 납입된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철저히 금지됩니다. 즉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더라도 이 돈만큼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종잣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창업 초기에 이 제도에 가입해 매달 얼마라도 꾸준히 납입했더라면 폐업 후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라도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실패 사례를 통해 은퇴 창업의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을 피하고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낼 현실적인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들이 무작정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정적인 재고용 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사장님, 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경력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계약직이나 시간제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불확실한 창업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거나 소소한 용돈벌이가 가능한 취미 기반의 활동을 찾는 것 또한 우리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은 굴리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면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즉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IRP 계좌는 상당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면서도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주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IRP 계좌 안에서도 주식과 같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며 물가 상승률을 방어하는 수준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돈의 유혹에서 벗어나 최대한 연금 형태로 나누어 수령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매달 마르지 않고 통장에 들어오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야말로 불안한 노후를 막아주는 가장 튼튼한 방파제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을 결심했다면 이것 세 가지만은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첫째, 퇴직금의 최대 30% 이상은 절대 창업 자금으로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을 신성 불가침의 노후 자금으로 반드시 떼어 놓아야 합니다. 둘째, 프랜차이즈 본사의 달콤한 말만 믿지 마십시오. 직접 발로 뛰며 최소 10곳 이상의 동종업계 점포를 방문하고 상권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폐업한 가게들을 찾아가 그 사장님들이 왜 문을 닫아야만 했는지 그 생생한 이유를 들어보는 것이 수천만 원의 컨설팅보다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그 즉시 노란우산공제부터 가입하십시오. 이것은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자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부부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은퇴 창업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자 바로 우리 자신 혹은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은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한순간의 선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합니다. 당신의 통장에 찍힌 퇴직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난 30여 년의 땀과 눈물, 기쁨과 서름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당신 인생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 귀한 결실을 지키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고 현명한 결정입니다. 대바. 일하는 뜬구름 잡는 꿈보다는 안정적인 삶, 일하는 땅에 발을 딛는 지혜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진짜 빛나는 제2의 인생은 바로 그 현명한 선택 위에서 비로소 찬란하게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